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피스텔의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인데 경제부 지영철 기자 알아봅니다. 자, 지 기자 먼저 오피스텔 분양 상황 지금 어떤가요? 요즘엔 일단 오피스텔을 잠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고정적으로 아예 살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을 찾기도 하고 또 주거 형태, 그다음에 가족 형태의 변화도 있는데 1인 가구, 싱글족들도 늘고 또 딩크족들, 그러니까 맞벌이하면서 아기가 없는 부부들은 아예 직장과 가까운 오피스텔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학군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 얻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지한 기자의 보도 보시죠. 자정이 가까운 시각, 오피스텔 견본주택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밤을 새려고 돗자리와 종이박스를 준비했고 모기장까지 챙겨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는 현장 청약을 접수하러 온 인파입니다. 8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모델하우스 오늘 오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월차를 내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개만 돼도 대박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오피스텔 건설이 한창인 지역엔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분양 한 달 만에 분양권 호가가 수천만 원 뛰는 곳도 나왔습니다. 가장 프리미엄 형성이 높은 거는 천조망. 이쪽 이제 아무래도 조망권이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높죠. 이렇게 오피스텔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실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기 수요가 더해진 겁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요. 정부 대책에서 오피스텔이 제외가 됐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중복 대리 청약도 가능해서 뭉칫돈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 제한이나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고 특히 아파트와 똑같은 평면을 도입하면서 교통이나 생활 편의성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도권, 세종시 같은 인기 지역에선 최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매매가, 임대료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럼 누가 부담을 지게 되느냐? 실수요자들입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에게 돌아갑니다. 회사원 김주성 씨, 아파트가 비싸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이미 월세 그리고 관리비만 한 달 80만 원이 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 재계약 때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앞으로 월세도 더 오를 것 같아서 여러모로 좀 부담이 됩니다. 만약 그걸 제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으면 혹시 다른 데를 한번 물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오피스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피스텔 상황은 이런데 지금 아파트 상황 어떻습니까? 6.19 대책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6.19 대책 취지가 뭡니까? 일단 분양권 전매를 이전보다 더 제한을 하고 그리고 네. 대출 규제까지 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걸 좀 잡아보겠다 이건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난주 보시면 0.41% 그러니까 6월 19일 직전 0.32% 수준보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3, 4주 정도 상승률이 낮은데 그것은 6월 중순 이후 3주 정도 중개업소 단속을 했어요.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걸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시장은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갈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집값이 오르는 곳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수요가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곳을 중심으로 앞으로 충분한 양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리해서 사자는 심리가 있고 이래서 값이 오를 것 같으니 투기 수요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11.3 대책, 6.19 대책 그리고 더 전으로 가자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참여정부 때까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같은 경우도 취지는 재건축 투자 수요를 억제하자 이거였는데 시장에서는 재건축 어려워지면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줄겠네. 그 전에 사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른바 정부의 굴절 현상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철거 물량을 감안하면은 공급이 많지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갭 투자까지 기승을 부리는 게 집값 불안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지방 비인기 지역의 경우엔 청약률 0%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과열 지역 집값만 잡겠다, 이른바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영철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